정말 2030들이 깨어나고 네. 보수가 중도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같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네. 사리사욕에 찌들어서 자기 정치 음. 그리고 탄핵이 인용도 안 됐는데 아. 탄핵을 밀어붙여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가 대통령 할 거야 라고 난리를 치는 인간이 유독 딱 하나 있어요. 한 명입니까? 지금 보시면 보수 네. 진영에서는요, 네, 여러분. 네, 네. 김문수, 네. 뭐 여러분이 뭐 여러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어쨌든 네. 오세훈, 네. 홍준표, 네, 네, 네. 원희룡 네, 네.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 다 네.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날 때 음. 조기 대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일단 이야기 안 속은 해요. 모르지만 일단 겉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게 먼저다. 예.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지금 부동의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도 그렇죠. 나 조기 대선 아무 생각 없다. 예. 대통령 돌아오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런데 유일하게 빨리 대통령 탄핵됐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그 측근들 시켜서 민주당 입장에서 큰 거 온다. 대통령 잘못이 다 드러날 거다. 아. 그러면 보수에는 한동훈밖에 없다. 음. 라고 말하는 이 인간이 바로 한동훈인데, 아니 젊은 사람이 봤을 때 한동훈이 지금 뭐 언더 73이라고 만들고 73년생이라고 해봤자 우리 나이로는 벌써 53인데 지가 젊다 세대 교체다 막 이러면서 측근들이랑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어때요, 이런 움직임들 보면? 일단 뭐 한동훈에 대한 저의 입장은 학생의 소리 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분들이 최근에 언더 73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예, 한번 봐보시면은 야 진짜 이렇게 재미가 없고 거기에 이제 박상수 그리고 또 그 김상욱, 박상수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세 명이 아 우리는 뭐 이제 저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영 피프티나 영 포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아재 드립을 치거든요.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놀고 싶지가 않아.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다. 이거 뭔가 베껴버리고 싶다. 그런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이 맛을 봐보니까 매력에 대해서 맛을 봐보니까 한동훈은 가짜는 거예요. 너무 가짜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지난 대선 때부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뭐 종종 뵙고 조언 드리고 할 때 네. 주로 제가 청년 문제 이런 거 담당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일 싫어하고 경계하는 게 나 억지로 젊은 척 안 할란다. 나 젊은 사람들 잘 모른다. 네. 내가 억지로 이해하고 잘 아는 척 안 한다. 예. 대신에 내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거 잘 들어주겠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세대 교체가 돼요, 자연스럽게. 네네. 젊은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며.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사가 누구냐면 나 젊은 줄 알고 아직도 20대에게 먹힌다고 착각하고 50대 부장님이 20대 신입 여자 사원에게 들이대는 되게 껄떡껄떡 약간 그런 거. 네. 근데 그게 지금 한동훈계가 보여주는 너무나 정확해요. 나 젊어요. 언더 73. 나 53살인데 아직 젊어요. 세대교체 기수예요. 나 20대랑 잘 통해요. 이게 진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 극혐인 거예요. 진짜 이게. 극혐 그 자체고 토악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실제로 전당대회 때 네. 한동훈이 이제 막 무리 지어가지고 네. 깡패들처럼 막 F4다. 네. 아, F4라는 것도 너무 짜치는 거예요. 아, 그 언제적 F4야, 꽃보다 남자가. F4라는 자체도 되게 짜치는데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보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곧 40대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보던 거면 거의 20년 전에 나온 거예요, F4가. 근데 자기들끼리는 또 이제 뭐 인스타 릴스 막 이런 거 네. 이런 거 찍으면서 또 젊어 보일까봐 네. 막 이거 막 국밥 먹는 거 네, 아저씨도 그리고 막 막 국밥 먹는 거 막 바나나 우유 먹는 거 막 올리고 막. 네. 얘라 진짜 이거 어떡할까. 아, 별하나님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 도라미님 찐애국자 두 분 진심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구독했습니다. 네, 케미 좋다고 자주 나와주셔야겠어요. 아, 예. 근데 이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네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네. 저희가 4050 선배님들 아, 좋아합니다. 아, 그 전혀 아니죠. 그 네. 세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이 저 30대고 네네. 20대 친구들 만나보면 네네. 어떤 선배를 좋아하느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말은 아끼고 지갑은 열어라.
어려울 때 네. 소고기 사주면서 위로해 주거나 아, 네네. 아니면 정말 인생에 되게 어렵고 직장생활 풀기 힘든데 네네. 중요한 조언해 주고 이끌어 주고 그러니까 어른다운 어른 선배다운 선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지가 어떠냐면요. 윤통이 좀 이제 도리도리도 하고 말투도 조금 투박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막 이제 청년들한테 비호감으로 느껴진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아저씨들 약간 귀엽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약간 투박하고 뭐 핸드폰 잘 못 쓰시는데 그냥 뭐 그러고 되게 투박하지만 되게 귀엽고 멋있고 오히려 상남자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 어른이시구나 이런 거에서 존경심도 느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한동훈상이나 요즘에는 약간 좀 문영배 문영배 헌법재판관님 죄송하지만은 한동훈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뭐 또 깨시민인 것 마냥 막 독후감을 엄청나게 막 쓴다고 트위터 하더라고요. 하고 뭐 김제동 막 칭찬하고 김제동 막, 칭찬하고 네. 그리고 네. 뭐 자기 와이프한테 뭐 농담 따먹기 식으로 뭐 웃기지마 해서 뭐 지자가 이 웃기지마로 사행시를 지을 때 지가 이제 지퍼를 내릴까 말까 뭐 이런 걸로 또 농담 따먹기라고 아 그런 걸 했어요? 블로그에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아유 황당하다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재밌다고 네. 블로그에다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꼬라지가 딱 보니까 한동훈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문영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말씀처럼 네. 나 젊지 않아. 네. 나 젊은 척 안 할 거야. 잘 네. 몰라. 네. 그 대신에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고충을 내가 잘 들어줄게. 네. 그리고 무시 안 하고 너네가 말하는 거 내가 잘 반영할게. 네. 우리 이명준 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네. 그게 젊은 세대가 말하는 정치인들 리더 지도자의 모습인 거고. 아 맞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취해질 때가 예시 몇 개 들어드릴게요. 우리 PD님이 나중에 한번 사진 찾아서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 네. 이재명이 젊어 보이겠다고 지난 대선 때 막 춤추고 그랬어요. 아 이재명 춤췄었나요? 힙합 스튜디오 가가지고 아 스냅백도 쓴 거 막 같은데. 이상한 힙합 모자 쓰고 춤추고 막 그랬어요. 아 스냅백 쓰면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재명 사진 중에 진짜 유명한 게 네. 찢어진 청바지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야 진짜 찢어진 청바지 또 언제적입니까? 그거 가지고 막 젊어 보인다 하고. 여러분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릴스 이거 찍는다고 막 힙합 모자 쓰고 나왔어요. 박용진 의원 아시죠? 예. 비명 행사 됐는데 아 저거 보세요 이재명 사진 지금 나온다. 저거 젊어 보인다고 저거 춤 배워가지고 저거 공연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저 때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또 이제 이대녀분들 많이 나가셨었는데 네. 저거 보고도 진짜 멋있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 하면은 먹힐 거 진짜 젊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약간 그런 게 약간 본질적인 궁금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선 청년 본부장 하면서 네네. 뭐 잘한 건 많이 없을지 몰라도 네네. 참 안 하길 잘했다 싶은 게 대통령님한테 억지로 저런 이벤트 안 시킨 거예요. 아 하실 분도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막 청년 참모들이 설득하면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아, 네네. 근데 저희가 몸에 안 맞는 막 춤 시키고 젊은 옷 입히고 이런 거 안 한 게 난 진짜 잘한 것 같아. 청년 본부장으로서. 예. 그때 이준석이 당 대표로서 막 빨간 후드. 아, 예. 그거 뭐예요 그게? 이게 딱 그런 감성인 거예요. 아니 그 네. 빨간 후드 사진 찍어드립니다. 그게 젊은 층한테 어필이 돼요? 그렇게 그거 완전히 중국 공산당 국기 아니냐라고 욕 먹었잖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려니까 약간 짜치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기서 저는 한동훈이 보여요. 이재명이 저 힙합 옷 입고 춤추고 찢어진 청바지 입는 거. 박용진 의원이 막 그때 유명하던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의 롤린 춤추는 막 챌린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한동훈이 뭐 자기 패셔니스타다 나 이대녀한테도 먹힌다 여성한테 인기 많다 언더 없더만 73 이대녀 없더만. 아니 그 언더 73에 박상수나 뭐 김사구이나 이런 사람들 얼굴만 봐도 젊은 사람들 다 도망가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어필해야 될 건 젊음이 아니라 젊음 아닙니다. 진중함, 네. 유능함, 네. 내가 이 사회를 잘 이끌어 줄게 하는 네. 부분이에요. 네. 근데 왜 컨셉을 잘못 잡고 아직도 20대한테 먹힌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 박상수 그분이랑 그 김상우 의원님 그분이 이제 언더 73에 나와서 유튜브 그 찍은 거 보니까 아니 찍을 거면 좀 예쁘게 찍다 보니까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것 같더라고요. 완전 대충 찍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재밌다고 하는데 그 보자마자 딱 생각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틀포티라고 요즘에 이제 그냥 영포티를 넘어서 자기들끼리 막 재밌다고 하는데 막 그 과거에는 사실 좌파들이 우파 진영에 막 틀딱이다 뭐다 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오히려 2030들이 맞아요. 틀포티다. 왜냐하면 2030들은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나오고 그러니까요. 민주당 극혐하거든. 이재명 극혐하거든요. 요즘 2030들이 태극기랑 성조기 들고 나오던데요? 그리고 여러분 2030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반중이에요. 아 그쵸 반중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국 싫어요. 중국 진짜 싫어합니다. 거기에 대한 본능적 혐오감과 분노가 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도 다 있어요. 정치 성향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중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맞아요. 여러분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 기억하시죠? 예. 이 사람이 글쎄 중국에서 차관급도 아니래. 그냥 국장급이래요. 완전 그 낮은. 네, 중국 내 서열이. 예. 근데 그 집을 찾아가서 이재명이 완전히 완전 싱하이밍이 대통령 욕하는 무대를 깔아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재명. 그래서 리짜이밍 된 거잖아요. 맞아요. 셰셰 제명 된 거고. 맞아요. 제가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 이제 방송에서 만나면 대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그 정재섭이 제 욕하는데 어디 김재섭 따까리도 아니고 예. 야 나가 김재섭 유튜브나 봐 너는. 네 다시 돌아갈게요. 네네.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해주는데 이 이재명이 하고 많은 별명들 뭐 찌재명도 있고 뭐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제일 싫어하는 게 리짜이밍이래요. 오. 아, 진짜 이건 제가 민주당 고위 관계자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 민주당 사람들도 자기들이 친중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건 알 텐데 동시에 그건 모릅니까? 젊은 애들이 완전 반중이라는 건 모릅니까? 나 그렇게까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 관계자들이.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운동권 출신의 50대 이 주류들은요. 네. 대학교 다닐 때 반미운동하고 미국 네. 문화원에 불 지르고 방화병 던지고 네, 했던 애들, 네. 화염병 던지고 했던 애들이잖아요. 네.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 그렇죠. 미국을 갈 수 있을지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얘네 그 젊은 시절에 친중 반미가 뿌리 깊게 각인돼 있어요. 각인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거는 얘네 운동권들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께서 불길을 일으켜서 지금의 2030들이 반중, 탄핵 반대, 네. 반좌파 네. 이거 평생 가요. 아니 왜냐면은 그걸 모르면은 정말 큰일인 게 왜냐면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원래 좌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차라리 그럴 바엔 민주당이 낫지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랑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반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 반중인데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 최근에 개몽령 이후로 그 뭐야 좌파들 막 그 집회에 나오면은 중국인들이 막 적발이 됐잖아요. 좌파 맞아요, 집회에서. 맞아요. 중국인들 네. 막 거기서 중국어로 타자치다 걸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나니까 얘라해. 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겠다. 아니 윤통이 지금 반중이랑 지금 이 친중이랑 싸우고 있는 건데 친중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건데 내가 여태 모르고 있었구나. 명준아 미안하다. 나 이제부터 윤통 구하는 너를 응원하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 대학교 과잠바 입고 나온 사람들도 막 걸렸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 과잠바라는 건 그 대학 사람 아니면 안 입는 거거든요. 그쵸. 그걸 맞잖아요. 네. 네. 우리가 뜬금없이 연대 과잠바를 입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 대학 생소한 중국 대학의 과잠바를 입는다는 건 빼박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중국 대학교 잠바를 입을 리는 만무하죠. 네, 여러분 또 이 오늘 모처럼 이명준 대표 응원한다고 슈퍼챗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태양님 일본에서 보내주셨나봐요. 장예찬님 죄송합니다. 네. 왜 한동훈을 그리 미워하나 하고 원망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학생의 소리니 화이팅 멸콩 흥해라. 음. 여러분 저한테 죄송한 만큼 멸콩TV 구독자 100명씩 여러분이 설득해서 많이 데려와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셔서 다행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네. 알아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뿌행님도 박수 보내주셨고요. 나나님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 그리고 송하님도 두 분 너무 이뻐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방송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슈퍼챗들이 있는데 최대한 읽어드릴게요. 융카 네. 하트님도 21년지기가 배신하면 남들은 엄청난 폭로가 터질 만도 한데 융카는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그러게요. 뿌니세님도 슈퍼챗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20년지기가 통수를 쳤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댓글 반응이 뜨겁고 하니까 저의 텐션도 좀 모처럼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또 우리 이명준 대표 만나니까 제가 이 비슷한 세대로서 물론 네. 제가 한참 형이긴 합니다만 제가 나름 혼자 주장할 때 네. 그래도 같은 MZ 세대로서 네. 네, 힘이 좀 불끈불끈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최근에 이 한동훈이 보니까 누구였더라? 김종인 조갑재 유인태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2030이 봤을 때 아니 이러면서 도대체 무슨 세대 너무 교체야. 힙해요. 네, 너무 힙해. 아니 뭐야 이게 정말. 네, 근데 저는 더 웃겼던 게 뭐냐면요. 네. 김종인을 만나면서 네. 나 김종인 만났어요 하고 자랑하듯이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게 네. 약간 청년들이 봤을 때에는 김종인 픽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 뭐 김종인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죠? 정말 의미 없어요. 이게 정말 여의도 그들만의 세계에서의 핫한 스타인 거예요. 그쵸. 여의도 안에서나 네. 뭐 여의도 원로이시다 정치 원로 뭐 이렇게 떠받들어 주지 네. 중도
뭐 수도권 여기에서 뭐 김종인이다 조갑제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한동훈 쪽에서는 자랑하죠. 자랑이라고 하니까 아 진짜 감 떨어졌구나. 뭐 없구나. 김종인, 조갑제, 유인태 공통점이 있죠. 어떤 겁니까? 이미 정치 현역에서 한참 물러난 뒷방의 어르신들이라는 거. 그리고 명확한 이념적 색채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보수도 진보도 아닌 아리까리한 태도를 보이는 구태. 지금 남이님이 댓글로 구태 중에 구태를 만나냐? 맞아요. 이게 바로 구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참신하고 뭐가 새정치고 뭐가 세대교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만 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이미 완전히 여의도 구태 세력들한테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 여의도 구태들이 맨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 최상병 특검해야 된다. 그거를 그대로 한동훈이 다 했습니다. 그때 사실상 이재명이 똥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미 한동훈은 여의도 퇴물들이랑 같이 놀고 있다. 그 또 한 명의 구태 끝판왕이 갑자기 한동훈을 응원하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민주당의 박지원입니다. 야, 박지원까지. 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 역임하면서 야. 온갖 악행을 거듭했던 박지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동훈 지금 간만 보고 있어서 안 된다. 정치 일선 나와야 된다. 한동훈을 응원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좌파거나 민주당이에요. 이 정치의 구단이라고 자칭을 하지만 실상으로는 구태 끝판왕, 구태 그쵸. 구단이 그쵸. 구구단이에요. 구태 구단이에요. 정치 구단이 김종인, 아니라. 조갑제, 박지원이 한동훈을 응원한다. 그리고 빨리 나와서 정치 일선 나와라. 저는 이런 속내가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오르는 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르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탄핵 기각 여론이 이제 탄핵 인용 여론을 잡아먹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서 분탕질을 쳐줘야 아. 내부 총질을 해야 보수가 분열돼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너 뭐 하고 있냐? SOS 치는 거예요. 진짜 한동훈은 양심 있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당대표 하는 내내 국민의힘과 윤통 지지율이 계속 최저치였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 지지율 올라가니까 민주당에서 이 지지율 좀 떨어뜨려라. 또 용병을 데리고 오는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 목마를. 동훈아 뭐하니? 지금 너가 와서 또 좀 난리 좀 너가 쳐라. 와서 보수 다 갈라놓고 보수 지지자들 열받아서 여론조사 응답 안 하게 좀 만들어라. 아, 저는 진짜로 한동훈 당대표로 있을 때 하루하루가 너무 화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 얘가 하는 거라고는 맨날 야당질밖에 없거든요. 야당질. 네. 근데 또 지금 사실 지금 탄핵 전국도 이 자식이 열어 젖힌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아니 190석 갖다 바친 게 누구예요? 한동훈입니다. 지금 틈만 나면은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뭐 사법부 탄핵, 행정부 장관들 싹 다 탄핵 이럴 수 있게 민주당한테 190석을 몰아준 게 한동훈인데 그 원흉이 한동훈이고 당대표 나오면서 제 첫 번째 공약이 최상병 특검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 그리고 당대표 되고 나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개몽령 때 이제 뭐 내란을 자백했다. 이러더니만 결국 쫓겨나서 가만히 있을 거면 영원히 가만히 있어야지. 다른 데 틱톡이나 가가지고 라이브를 찍어야지. 아니 왜 또 여기 기어 나오냐고요. 이거는 지금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한 원흉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이 시국에 다시 한번 기어 나오겠다. 보수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아는 거예요. 네, 이미 대선 캠프를 차리고 구성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미 캠프를요? 네네. 한동훈 같은 경우는 물밑에서 아. 그리고 이제 2월 말부터는 나와서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아. 조경태나 김상욱 등등이. 그런데 여러분 한동훈 얘기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싹을 밟아놔야 돼요. 네. 미리미리. 예, 나오기 전부터. 예. 더 많이 퍼뜨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한동훈이 좌파 언론들의 예쁨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쵸. MBC 한겨레 경향이 가장 좋아하고 정신 나간 조중동 일부가 한동훈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렸기 때문에 네. 나오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언론들이 띄워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각만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탄핵 반대 국면에서도 언론이 한 게 있습니까? 없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전부 다 검찰발 가짜뉴스 쓰다가 맞아요. 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검찰 공소장 내 기억과 다르다.
박살이 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또 그 장난질을 언론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어. 탄핵 반대 여론은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가 만든 것처럼 네네네. 한동훈을 조지는 것도 언론이 띄워주려고 할 때 네. 우리가 미리미리 조져놔야 되는 미리미리 거예요. 조지고 그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아무리 우리가 한동훈 어차피 뭐 모르는 척하자. 어차피 한동훈 모르는 척해. 우리가 관심 주지 말자. 우리가 관심 안 준다 해도 이 자식들은 결국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져놓고 나올 때 직결 처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대선 경선을 하면 네. 최종 결선에 보통 4명이 올라가요. 네. 지난 대선에도 그랬고 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 네, 네. 원희룡 장관, 네. 그리고 유승민 네. 이렇게 올라갔었던 네. 것 같고 최종 4인이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랬던 맞아요. 것 안철수는 밖에 있다가 네. 단일화 했으니까. 네. 근데 이 한동훈이 4등도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음. 왜냐하면 최종 4인 안에 들면 네네. 지금 대선 레이스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네. 당연히 여러분 탄핵이 기각되어서 조기 대선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지만 네. 그게 올해가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라도 3년 뒤가 되어도 3년 뒤가 되어도 한동훈이 아예 4등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드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낭인 중에 한 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어쨌든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네. 이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거기서도 한동훈이 4등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해도 여러분 여론조사는 차기 주자들 이재명 대 누구로 언론이 붙이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한동훈이 완전히 추락하는 걸 보여주는 게 맞아요. 대통령님께 힘이 되고 맞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맞습니다. 야 한동훈처럼 정치하면 안 되는구나 어. 라는 걸 알려주는 교훈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조사에 있어서 한동훈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이준석도 뭐 자기 영화를 만들었다 이 자꾸 이 자기를 이제 뭐 대통령 후보처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큐멘터리 개봉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허은하 네. 대표와의 법적 분쟁 정말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어요. 거기는. 뭐 허은하 대표가 뭐 고발한다는 것 같던데. 고발도 이미 했다는 것 같고 아, 뭐 예,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해서 서로 법정 가처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하면서 본인이 이제 난리쳤던 걸 네네. 개혁신당 가도 또 난리. 근데 이게 이낙연과 한때 합당했다가 난리 나서 당을 또 쪼개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특정인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똑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당이 깨진다면 그거는 누구 잘못인 겁니까? 그 사람의 성질 자체가 그냥 이건 못 쓰는 성질이구나 이거. 그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안타까운 건 허은하 당대표가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은하 대표. 네. 근데 뭐 아마 허은하 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네. 아마 앞으로 채널A나 TV조선 등에 많이 불려다니면서 아. 이준석 의원의 강력한 안티로 아. 자리매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와주겠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얼마 안 남은 임기였다 하더라도. 예. 근데 그렇게 의원직까지 던지고 나온 사람을 아무리 중간에 사이가 안 좋아져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거 네, 저는 네. 정치인으로서 이전에 인간으로서는 네.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준석은 약간 여의도 과거에는 귀공자, 뭐 여의도의 뭐 황태자 이랬지만 지금 사실상 여의도 뭐 거의 뭐 떨거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동훈도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게요. 네. 친한계 신지호, 김종혁, 박상수 등이 네. 방송 나가서 이준석, 한동훈과 함께 할 거다. 이런 러브콜을 막 보내요. 아 그러니까 친한계가 이준석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네. 잘 맞는 조합이네요. 같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라는 이미지를 이준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측에서는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아 반발하고 오히려 있어요? 이준석 측에서는 아니 53살 한동훈이 무슨 세대 교체냐. 이준석이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안 한다 하는데 아무튼 네.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 사람 아무튼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든가 네, 같이 네. 하든가 네. 뭐 그게 이 국민들 보기에 뭐 크게 세대 교체가 세대 교체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와중에 또 제임스 형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동훈 최대 피해자 예찬이다. 부산 남자 빅3 나훈아, 이경규, 장예찬. 아유 제가 두 분 옆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근데 최대 피해자는 맞죠? 네. 아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이 젊은 이병준 대표와 함께 이 세대 교체라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가.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준석이 말하는 세대 교체가 네. 실제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소나리님 차분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텐션이 좋아서 예. 이병준 대표랑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좀 흥분한 감이 있는데 차분하게 또 하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이명준 대표 같은 분들 만나면 저도 텐션이 오르고 아, 또 모케이님이랑 할 때는 또 차분하게 하는 거고 또 그때 이 색다른 맛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능이시네요.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